안녕하세요, 곰벨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수사권이 바뀌어온 역사에 대해서 그저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개정된 법을 보면 이게 입법 과정에서 워낙 많은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조율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검찰이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의 직접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사지휘권 비스무리한 것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상 과도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검수완박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의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최소한 검찰이 수사 지휘권과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권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대법원조차도 검수완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검찰이 최소한 수사지휘권과 직접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범죄자에 대해서 수사를 왜 할까요? 물론 이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사람인지 이거를 가려보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다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열어서 유죄의 판결을 받고 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수사의 목적이겠죠. 그러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수사는 그 처벌을 위한 수단입니다. 저는 이 목적과 수단을 분리해서 다른 행정기관에 나눠주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책을 보고 문제지를 풀고 공부하는 사람이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이 시험을 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1쪽에서 100쪽까지인데 이 공부하는 사람이 정리 자료를 1쪽에서 50쪽까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51쪽부터 100쪽까지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51쪽부터 100쪽까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강제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직접 공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요청을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고 그저 협조 요청 정도의 의미에 불과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야, 니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나? 난 더 못한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험 치는 사람의 성적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수사권이고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이 기소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가능은 한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적어도 51쪽부터는 직접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요청하는 것에 이 수사 지휘권을 줘서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 형사재판이라는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이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엄격하게 분리해 놓으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더 찾기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소권자는 수사가 부실해서 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라고 하고 수사권자는 아니 기소를 이상하게 해서 처벌을 못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구조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그때부터 책임 미루기 현상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현직 검사한테서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찰에서 올라오는 기록을 보면 보안 수사를 내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근데 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해서 사건을 끝내는 경우도 뭐 좀 있다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검찰에게 최소한 직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나 강제성 있는 수사 지휘권이 부여가 되어야 수사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검찰이 직접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도 쉬워질 것이고요. 셋째,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변호사 일을 배울 때 당시 대표 변호사님께 배운 것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검찰청에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때였는데요. 검찰이 지휘하는 사건이어야 경찰이 수사기관 데드라인을 지키는 척이라도 하고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그나마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사 업계 내에서 검찰이 지휘하는 사건이어야 사건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는 건데, 그런 관행이 굳어진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뒤 2021년 1월 1일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이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친한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셨던 사건인데요. 서울 중심경찰서에 재산 관련 범죄 3개 제목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첫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담당 경찰 수사관이 제가 이거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뭐 어쨌든 돈만 돌려받으시면 되잖아요. 읽어보니까 3개 고소하신 거 뭐 전부 다 성립하는 범죄 같기는 한데 2개는 취하하고 1개만 하시죠. 1개만 유죄 나와도 어쨌든 돈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소 취하를 완강히 거절했지만 피해자인 의뢰인이 경찰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계속 저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 사건 신경 안 써주면 어쩌냐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개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그 사건은 그 뒤로 1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1년 1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조사가 진행됐고, 지금은 경찰이 말을 바꿔서 이거 죄가 성립 안 된다고 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검찰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찰 수사관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서 3가지 범죄에 대해서 모두 다 수사를 해야 했을 것이고, 어차피 수사지휘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경찰의 제안을 훨씬 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찰은 정보력, 무력, 행정력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부 다 몰아주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넷째, 경찰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1년에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로 일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평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은 퇴근 시간이 대체로 빨라지고 경찰 수사관들은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올라온 기록을 보고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청에 조사 참여를 하러 가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본 검찰이 이 중요 참고인이랑 피의자의 말은 꼭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검찰한테 수사권이 있으면 이 중요 참고인이랑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직접 소환을 해서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검찰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고 만약 A라고 답하면 이런 식으로 증거를 보강하고 B라고 답하면 저런 식으로 증거를 보강해라 라는 식으로 지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할 수도 없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언제 다룰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일은 점점 쌓여만 가는 거죠. 경찰이 이렇게 일이 쌓여가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거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와 같은 국민들입니다. 실제로 요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서울 중심경찰서에 있는 수사팀장이 전화기를 붙잡고서 야, 여기로 좀 와라. 내가 진짜 잘해줄게. 여기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 제발 여기로 좀 와줘라. 라고 통화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검찰이 최소한 수사지휘권과 경찰이 수사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의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유들 말고도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이유들만 말씀드렸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